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6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예, 아직까지 저기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배뇨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지네. 오줌 싸면 왜 추운지 아세요? 뭐 체온이 빠져나가니까 그 소변만큼의 소변이 아직 빠져나가니까 추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줌 싸면 그 몸을 부르르 떠는 거래요. 네네. 몸을 떨어서 체온을 다시 올리려고. 예, 그렇습니다. 65회 뭐죠? 주제가? 네. 요거는 죽음이랑 관련된 지난주에 한번 그 노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크게 감복을 바꿔서 관련된 이야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야기. 네. 제목은 뭡니까? 빠밤. 제목은 이거 추후에 빠밤 하면서 나오는 게. 그래요? 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 네네. 뭐 영화 얘기인가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사람은 또 누구나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뭐 도토상 이작가야도 사람이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뭐 개돼지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나요? 저희가 있죠. 아직 생존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도 있고. 이 작가 본인은 몇 년 정도 사셨으면 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막연하게 올해는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맥락 하에서 올해는 살고 싶고 그리고 막연히 80 정도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네, 괜찮네요. 그러면 그 본인을 제외한 한국 사람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은 몇 살 정도 살다 가면 적당하고 보십니까? 적당하다. 저는 요즘 주말마다 시청 앞에 모이시는 분들은 60. 네네. 안 모이시는 분들은 벌써 가셨겠죠? 100 해가지고 평균 내서 80으로.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본인이 생애 길이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20살이 나는 20살에 갈 테다 하고 지금 가버리는 거 이런 거는 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짧고 굵게 요딴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장 머리에 총들이 대고 방아쇠 당기리라고 물어보면 IS가 의자에 묶어놓고 그렇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얇게만 살았다. 기회를 좀 더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타인에 의해서 설정되고 결정된 수명을 받아들이는 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망 법안이 가결돼서 국가 권력이 수명을 도량에 딱 넣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에서 몇 살에 70살에 싹 세팅해서 모든 국민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때 요 정도면 넉넉합니까? 70살? 네. 한 80?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이거 70 너무 짧은데요? 좀 아쉽죠. 네. 네. 저희 청취자들 연령 분포가 한 30대 초반에서 에다가 성별 분포는 여성 정도의 많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다고 제가 집계 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샘플 표본을 추출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들은 한 30년 정도 남았겠네요. 그죠? 네. 30-40년.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소설입니다.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거 물론 소설 속 이야기고요. 약간 일본 소설 느낌네요. 네. 그겁니다. 정확히 도서명은 70세 사망 법안 하고 쉼표가 딱 찍혀졌어요. 그리고 가결. 그러니까 정확히 70세 사망 법안 가결입니다. 소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말로 행간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 70세 사망 법안 하고 여기 딱 찍히는 쉼표는 정말 어떤 긍정적 부정적 깊은 한숨과 회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쉼표입니다. 이거 당장은 그 세대별 입장차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젊은 사람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요 카이야 미우라는 작가가 쓰셨고요. 카이야 미우. 네. 그리고 김난주 씨가 번역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김난도 아니고? 네, 아닙니다. 저 헷갈릴 줄 알았어요. 도서출판 왼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그렇습니다. 벌써 편향됐잖아요. 소설이. 정가 15,000원. 종북 출판사네. 그렇습니다. 도서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배경은 일본이고요. 거기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여기보다 조금 빠르잖아요. 초고령 사회 이런 거 고독사 전담 뒤처리 업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 감정이입이 안 되면은 우리 옛날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철로에서 일하는 인부 중 누구를 죽일 것인가 하는 이런 일종의 철학적 사고 실험 이런 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국적 지닌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시행 1차 년도의 사망자 수는 70세를 초과한 사람 싹 다 포함해서 약 2,200만 명. 2차 첫 해. 네, 첫 해. 그리고 2차 년도부터는 150만 전후. 첫 해 싹 다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82이다. 그럼 2년 후에 무조건 죽어야죠.
그 예외는 왕족분입니다. 왜냐면 일본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현지화시켰으면 예외는 삼성 이관일가 정도 되겠죠. 정도 되겠죠. 네. 여기 뭐 BTS 정도 포함시키면 저희 청취자 좀 늘어나겠죠. 이 안락사 방법은 몇 가지 옵션으로 정부에서 준비할 방침이고 정확하게 뭔지는 이 소설상에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일본에도 그 뭐라고 하더라 우바스 테야마 뭐 해가지고 우리 고려장이랑 비슷한 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모를 산에다가 모시고 그냥 내려오는 요 정서가 아예 생뚱맞은 정서는 아닌 거. 이 소설을 읽는 일본인들은 아 요런 게 모티브였겠구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 황망한 설정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시작부터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소설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타임라인이 좀 있어요. 뭐 여당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근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논지는 이거예요. 그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제도가 붕괴되고 의료보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고 장기 요양보험의 인정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지금 정부 추산에 의하면 고령화의 부수되는 국가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되는 기적 같은 묘책이라고 합니다. 뭐 항상 그랬듯이 그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신 분들이 막 국국의 칼로 그 도덕성을 적출해 버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래 버리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주축이 돼서 요 정당이 살짝 은유하는 게 지금 여당 살짝 비슷하게 그 신조가 있으신 분이 있는 정당 있잖아요. 그 특정 압력이랑 프레셔에 대한 그 신조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압에 대한 신조가 있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정당이랑 압에 대한 네. 그런 좀 비슷한 냄새가 풍기는 정당이 요거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죽을 텐데 그 자세한 해명은 요 영화상에 나와는 있지만 요게 일단은 소설상에 중심 골차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설정이 재밌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현대 한국에서 또 만약에 그 설문을 한번 돌려보면은 찬성하는 사람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비율이 있어요. 그 젊은 층이랑 나이 있는 연령층이랑 지지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 갈등도 있고 그걸 꼬지는 세태도 영화에서 소설에서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물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제사회와 인권 종교 단체에서 막 비난이 막 빗발칠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하고 한국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일단 바다 건너 우리나라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소설이 벌어지는 스토리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마다 입장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가결되어서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히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아들의 시점으로 가족 관계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할머니. 할마씨. 네. 키쿠노. 84세입니다. 84세 대상자네요. 2년 후에. 네. 늘 그렇듯이 그 젊은 시절 그 앞만 보고 굳은 일을 하시면서 3남매를 길러내고 뭐 블라블라 하시다가 1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좌반신에 가벼운 마비가 왔는데 요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다가 낙상하시면서 대퇴골이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자리를 보존하시면서 오동통 살이 오르고 계십니다. 근데 전신마비는 아니에요. 그 노인들은 골반 다치시면 거의 뭐 거동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더라고요. 문제는 침상에서 나오시기 거의 힘들죠. 근데 이분은 뭐 마찬가지인데 하반신이 마비인데 그래서 대소변은 못 가리는데 상체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마당으로 나가거나 이럴 의지라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다다미 바닥에 이제 대변 뭐 흘리실 정도로 거동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다다미는 이제 후에 마룻바닥으로 교체는 됩니다만 스토리상에서 그 지금 살고 있는 2층 집과 약간의 재산을 지우고 계세요. 이 가족에서는 물론 최고의 자산가이죠. 그리고 물론 이게 후에 갈등에 또 작약이 되겠죠. 이 돈이 네가 갔네 내가 갔네. 그 다음에 아버지 다카라 시즈오. 시즈오입니다. 시즈오. 58세. 58세. 네. 이분도 머지않았네. 그렇습니다. 허허실실 착하기만 한 아들이고요. 1년 내내 그 바쁘기만 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평범한 양반들이 슈퍼빌런이죠. 가정 내에서. 그러나 2년 후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은 2천만 엔 전으로 예상되고 65부터는 연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아유 그래봐야 뭐 5년밖에 못 받네 연금. 그렇습니다. 약간의 모아둔 돈도 있어요. 그 앞으로 그냥 평범한 그렇죠. 성실한 직장인 노후. 그렇죠. 앞으로 30년을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이 모든 돈이 이제 그 법안이 시행돼가지고 2년 후에 한 10년 살기에는 충분한 돈인 거예요 사실. 네. 야 이거
법안이 가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으면 점점 이 점이 가경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소비가 열리잖아요. 이제 써야 그치. 되니까 사람들이. 네. 경기 활성화도 되겠죠. 이렇게 된 이후부터 이 소설 내에서는 갈구기를 그만두고 일찍 퇴근하는 직장 상사들이 막 속출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간에 요 양반 다카하라 시즈코 58세 이 양반이 소설에서 한 명언으로는 친구한테 한 말 중에 다음 같은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신은 멀쩡해.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배회하는 것도 아니고 누워만 있으니 배회할 일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수발이라고 해야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우리 어머니 수발 드는 건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서 그 자신의 삶 없이 24시간 어머니랑 붙어 사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고통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다카라다 도요코 55세. 55세. 네, 요 어머니 세대는 흔치 않게 네임드 있는 여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몇 년째 시어머니 병소발을 들고 있고 집에서 그 여대 시절 친구들은 자식 다 키워놓고 1박 2일 뭐 벚꽃놀이 이런 것도 다니는데 어머니가 벨만 누르면 마당에서 남편 셔츠 널다가도 어머니 시어머니 방으로 그냥 뛰어가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창문 열어라 닫아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다 뭐 사와라 뭐 이런 오더 받고 살아는 우리나라 소설 그 여러 가지로 그 82년생 김지영과 교차점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가부장 사회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양반도 물론 머릿속에는 이 고생도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남은 인생 그 15년 중에 2년을 병소발하려면 보내기는 싫은 거예요. 남아봤자 이제 15년 남았는데 그렇죠. 거기서 2년을 내가 병소발을 해야 되는가. 그 보유자산이라고는 찬장 서랍에 숨겨둔 캐시 200만 원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제 기억으로는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의 아들 있죠. 다카라다 마사키 29살이고요. 명문 대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망하던 꿈의 직장 대동아은행에 입사하였으나 인간관계가 삐걱거려서 3년 전 사표를 던지고 방에만 처박혀 있습니다. 뭐 이력서도 내보고 뭐 약간 그 취업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밤에는 편의점에 뭐 과자도 사러 나가고 뭐도 사러 나가고 하니까 100% 히키코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냥 살짝 오버스펙의 캥거루족 같은 캐릭터. 법안이 시행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재원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유가 되니까 이 법안만큼 이 나라를 재기하게 해주는 강력한 방법은 달리 없을 것이라는 경제학자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이분의 일상 중에 하루 중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매일 업로드되는 중학교 때 절교한 친구 베프 중학교 때 베프였죠. 절교하고 서울 얼굴도 안 보는데 사와다 노보루라는 블로그에 맨날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 루저 인생을 즐겨요. 보면서 블로그 운영자가 루저인 거예요? 그 들어가면서 전기용품 뭐 가판점 이런 거에서 영업사원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 깨지죠. 맨날 실적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죽고 싶다 막 자살 그 의지가 살짝 비춰져요. 그걸 보면서 루저라고 걔 비웃는 게 일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누나 다카라 자기 지금 처지도 뭐 그렇게 다를 거 없는데. 네. 그리고 누나 다카라다 모모카가 있어요. 나이는 모르겠는데 뭐 누나라니까 2-3살 많겠죠. 그리고 이분이 요양시설에서 비정규직으로 어르신들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서 할머니 간호하거나 이러기 싫어서 집에서 먼 데 있는 것도 아닌데 뛰쳐나가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크게 봉사가 마음에 통해서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자기 할머니를 요양하는 거는 그렇죠. 싫죠. 남을 하는 거는 뭐. 사태를 맞이하는 천태만상은 뭐 이렇습니다. 막 TV 토론에서 야당 정치인인 아사오카 노리코라는 양반이 이 양반은 참고로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서 요양하라고 했는데 국내 최대 에메랄드 가든에서 그 치매 요양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치매 어머니가 있다라고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 뭔가 하면 분위기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법안을 찬성하는 아니야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면서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어딨냐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우며 인권을 기본으로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뭐 이런 논지로 막 발언하시다가 TV 토론에서 발언 말미에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게다가 나는 이름까지 3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런 의원이시고 이분이랑 맞서는 그 후생노동성 부대변인 마린코라고 있어요. 원래는 그 AV 배우 원래 본명은 마리코였는데 AV 배우 시절에 쓰던 예명 마린코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그때부터 막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남자입니까? 여자분. 근데 살짝 그 프랑스 극우 정당 그 마린 르펜 요 이름이랑 살짝 내가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TV 토론에서 말씀하시기는
모두가 노후를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늙은 부모를 수발하다 지친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자녀가 늙은 부모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뭐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일거에 해결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리고 너들 70살 될 때까지 마음껏 인생 즐기면서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게 이게 이상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죠. 요 TV 토론 엔딩에서 퀴즈를 내요. 그 사회 진행자가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정책이 시행돼도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누군가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서 답을 얘기하죠. 정답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젊은 세대가 막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정치 혐오로 정치 참여도가 엄청 낮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태를 비꼬고 있어요. 일본은 왜 또 특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그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을 조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봤더니 여기서 주인공이라면 아들의 시점이라니까 아들. 네, 일단 아들로 설정을 했어요. 원래는 여러 사람이 다 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설명하기 쉽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은 28%, 반대는 68%. 반대가 더 많네. 네, 모르겠다는 3%예요. 근데 여기서 대상을 클릭해가지고 대상을 20대, 30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좁혀보면 찬성은 87%, 반대는 10%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3%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사키 아들 마사키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 어떻게 했을 때 80이 나온다고요? 20, 30대 의견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찬성이 87%, 반대가 10%. 그러니까 아들 마사키 요 데이터를 보고서 그 젊은 세대에서는 찬성이 90%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30%가 안 된단 말이죠, 찬성이. 그 노령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 참여 의식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자각을 안 하고 있거나 인정을 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엄청 많다 이거.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 뭐 새벽부터 가서 투표했다. 저글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혀를 차요. 야 맞아 선거도 마찬가지지. 물론 나도 투표 안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76살 무명의 어떤 여자분이 70세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동맹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부담을 안 줄 테니 연금도 싹 다 포기하고 뭐 할 테니 앞으로부터 봉사활동만 하겠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살게 해줘라. 살게만 해줘라. 이 뭔가 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런 흉흉한 소문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종종 나라에서 뭔가 입증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70세 이후로도 살게 해준다더라. 그런다더라라는 이제 소문까지. 그렇죠. 막 그렇게 돌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이 화제가 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믿겠지만 인생은 60세가 넘어서 크게 성장한다. 인간은 요 정도 돼야지 성장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인생을 내다볼 수 있고 젊었을 때 품었던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물음 대답을 찾게 된다. 그 나는 이미 찾았다. 그래서 인간성도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 지킬랴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사리사욕 채우면서 살았지만 우리 가정에 이 나이가 되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정말인가요?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그러죠. 그러더니 그래서 인생의 참맛은 예순부터란 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우리의 경험이 너희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니들 그런데 우리 컴퓨터 할 줄 모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노인 바보 취급하고 이런 놈들 그러면 되냐? 우리의 보편적인 지혜는 반드시 너희한테 보탬이 될 거다. 살려줘라. 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의 글을 품어요. 그리고 감동적이네.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은 뭐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40대 어떤 남성은 이런 글을 또 올립니다. 재밌는데? 네, 이거 깜짝 40대 남성이 이런 글을 올려요. 날마다 바쁘게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덜거렸다가는 해고될 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야근을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견디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터라 아빠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육아대디 등등의 말로 평가되는 젊은 아빠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언젠가는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생기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를 기대가는 사이에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것을 말이죠. 얼마 후면 늦을 뻔했습니다. 운 좋게 상사도 그 점을 깨우쳤는지 요즘은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요즘은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명이 물론 이제 단축은 되지만 보증되지 않은 수명이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 보증되지 않은 수명인데
이것 자체가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이제 영롱하게 빛이 난다는 거죠. 인색해졌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다 옮겨 담지 못했는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저마다 구질구질한 거부터 해가지고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서 떠오르면서 이 개새끼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하려고 이런 것들이 소설을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이후에 개략적인 스토리 전개는 이렇습니다. 그 이웃집에 사는 그 마에다 할머니가 이웃집 마에다 네, 할머니. 마에다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랑 친구예요. 마에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이 나서 활력적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도 2년 후엔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딱 때가 맞춰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2년이 남았죠. 그리고 이 사족이 멀쩡해요. 그리고 아들 마사키 요 양반이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상에서 과자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인테리어 숍을 경영하는 첫사랑 미네 지즈루를 만납니다. 동갑이겠죠. 그리고 또 스토리가 할머니가 또 유산 상속 문제로 고모 둘을 불러들입니다. 집에. 그러니까 고모부들까지 와서 또 사단이 날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어쩌네 저쩌네. 너네들은 엄마 안 모셨지 않느냐.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다부터 해가지고 니네 그럼 뭐 사위들은 뭐라 해가지고 사단이 한번 크게 한번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년을 2년 앞두고 시간이 아깝다면서 은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대학 때 친구 블라블라와 함께 3개월 코스로 세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3개월 코스로 세계 여행 누구랑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3개월 코스랑 세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새끼 2년만 더 기다렸다가 나 죽은 다음에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서운함도 있잖아요. 서운함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이렇게 그래 아범은 이 가장을 일으켰고 여태까지 이 가정을 다 계속 건사해왔으니까 아범은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같이 가는 대상이 대학교 여행 동아리 친구였던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나의 노고를 헤아리고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와 함께 3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제 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래서 엄마 가출합니다. 할머니는 서운하고 엄마는 가출하고. 엄마는 그 얼마죠? 200만 원. 200만 원 들고서 가출합니다. 그리고 집 알아보고 다니죠. 그 집 알아보다가 동년배 친구를 만나고 뭐 이렇게 스토리는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서 마사키는 블로그를 통해서 루저 친구 있잖아요. 노부루. 노부루의 일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노부루가 진짜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사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자전거 타고 맨발로 노부루를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노부루를 살려내죠. 이렇게 노부루가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그 지주루 그 첫사랑이었던 인테리어점 하는 지주루랑 얘기가 이렇게 닿다가 그 주인공 마사키가 노부루 친구였던 옛날 중학교 때 친구였던 노부루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맨발로 자전거 타고 달려냈다는 거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사랑이 조금씩 싹트게 되죠. 그러면서 이 셋이 같이 붙어 다니는 배프가 돼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얘들이 의기투합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익집단을 만들어냅니다. 모모 정당 같은 거 우리 뭐 해적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얘들이 또 이 법안 다시 철폐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애를 써요. 이거 아들은 그럼 입장을 바꿨네요. 네. 심정적으로 찬성을 좀 여자 하고 때문에. 있었다가.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여자 때문에 진보인 척 했던 것처럼. 네. 그 여자가 아마 반대를 하고 있었나 보죠? 제가 어디서 본 통계인데 딸을 가진 아버지는 40% 정도는 정치적 성향을 왼쪽으로 좀 바꾼대요. 딸을 가진 어머니는 아들을 가졌을 때랑 상관이 없고, 엄마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아들을 가졌을 때 아버지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었던 마인드 세팅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딸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살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약자인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지주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 세팅, 그런 연기를 해야죠. 그런 연기를 하다가 그 마인드가 그냥 자기 마인드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노력하면 돼. 되죠. 그리고 이 누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누나는 물론 이 누나도 70세 사망 법안을 응원하죠. 지지하고 그러다가 같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남자한테 꽂혀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할머니가 몸을 못 가눠서 그분을 입원시키고 그분을 24시간 자기가 근처에 직장에서 뵈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인드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엘리트 선주 맨날 방에만 처박혀 저 엘리트 선주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지주루 인테리어 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지주루가 너네 할머니 이렇게 누워 계시다며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계단도 이렇게 바꾸고 집안에서 조그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설치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휠체어가 이동 가능하고 자동으로 뭐 목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우리가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수리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할머니를 방문을 했다가 할머니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래? 왜냐면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하긴 그게 움직이려면 그 문턱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 집안에서 이 비촌도 비치니까 비촌도 비치를 조금 낮춥니다. 델타 보이즈 정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해도 저렇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손주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좀 열어서 이거를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할머니를 돌보는 게 조금 편해져요. 바깥에서 있는 엄마는 집에서 사단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다. 왜냐? 할머니를 다루기가 편해졌으니까. 그리고 고모들도 돈이 걸렸으니까 슬슬 와서 도와줘. 밥도 해주고 뭐 하고. 이거 길어봐야 2년이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자세한 여기 반전도 살짝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서 내가 나라에 득이 되는 역할로 내가 연금도 아무것도 안 받고 다 포기하고서 그냥 살려만 달라 했던 그 소문의 배우나 기타등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어떤 반전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책이 안 팔릴 것 같고 요런 소설입니다. 요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그 세계관하고 갈등 구조 정도 살짝 말씀 주셨는데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네. 설명을 잘한 거야. 설명을 책이 재밌는 거야. 설명을 잘한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소설의 결말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피엔딩인가 보네. 이 엠병. 그렇군요. 네네. 아니 지금 읽어볼만 하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정이라든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발화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 사고력이 열화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트머스지 같아요. 실험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사회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 갈등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남녀 갈등하고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네. 세대 갈등은 좀 아주 심각해서 뭐 툴딱이니 뭐니 뭐 이렇게 서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 기성세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노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하긴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을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저 일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차를 전혀 못 느끼고 읽었으니까. 일본에서 한 7년 전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딱 맞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가족이 또 나오나요? 이렇게 이런 좀 주된 등장인물로? 지금 여기 스토리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곁다리 가족이죠. 네. 가볍게 뭐 학교 졸업하고서 뭐 어떻게 놀러 다니네. 그리고 뭐 만났던 사람이 나는 뭐 업소를 차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남편은 뭐 사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 얘기가 풀리긴 풀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5분 남았는데 그럼 그거 한번 질문. 이 법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논쟁이 되고 있다면? 오늘은 찬성이지만 내일은 반대죠. 그렇지. 내일이 되면 우리도 네네. 곧 있으면 70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입장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철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입장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럼요. 자신이 서 있는 운동장이란 뜻이니까. 그 포도 그거 아니었어요? 천안 입장 아니었습니까? 뭐 입장하면 거봉이죠. 네. 내가 서 있는 곳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설명으로도 재밌는데 이거 적절히 설명 안 하고 남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사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저 출판 업계가 좀 어렵고 힘들죠. 하니까 국내 소설이 장르가 거의 대부분 되게 한정적이래요. 뭐 연애 로맨스 소설 일부 있고 또 여성들의 처지나 이런 걸 해주는 소설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소설 구매자가 싹 다 여자래요.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장르의 소설 같은 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또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의 그 어떤 원천 소스가 될 다양한 장르 소설이 좀 출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일본은 그런 면에서 소설에 대한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재밌는 소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분들도 이런 거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는 다 여자라서 소용없는 소리를 했네요, 제가. 아쉬우면서 좋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번 이거 사서 봐야겠네요. 내일 서점 가서 한번 사봐야겠네. 크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뭐 환불이나 이런 거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만약 이게 계류되었다. 이게 갖는 장점이 굉장히 쫄깃하긴 해. 그죠? 네, 뭐 반대해야죠, 당연히. 이런 일은 사람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막 문제가 생긴다고 모를까. 인구도 없는데. 네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도 뭐 만약에 정말 인구가 폭발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타노스라는 다른 해결책도 있잖아요. 그치. 네. 타노스의 그 어떤 구구의 결단은 사실 심정적으로 난 좀 동의가 됐어. 가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딱 치면서 가결해가지고. 예. 하지만 요거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누구의 생명을 제한한다 하는 거는 좀 어렵네요. 예. 아유 좀 생각할 거리가 많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뭐 이게 끝이야? 아 그래요? 뭐, 엔딩 없어? 아니 뭐 한 줄 평 같은 거 저도 준비하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 네네. 뒷부분은 아직 못 읽어서 소개 안 했구만. 아니 읽기는 다 읽었어요.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스토리를 다 줄이지를 못했어요. 저기 도서 표지가 디자인이 어떻게 됐을까? 일본 소설 특유의 그 약간 그 만화체 걸로 돼 있나? 아니요. 그것도 요즘 국내에서 만든 표지를 일본 표지를 어떻게 그런 성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엔 파란색 배경에 유화 같은 걸로 집 그림 같은 게 그려졌어요. 그러네. 일본 전통 가옥 2층 집 그 그림이네요. 네, 그런 빌이에요. 야. 원작의 그 표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카야 미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요?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너가 거기서 본 아이템 들고 와서 한국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네, 요즘에는 그 시차가 엄청 줄어들었는데 일부는 뭐 문화산업 같은 거는 저희가 압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런 얘기 있었고 또 뭐 뉴욕에서 한 거 우리나라에 한 10년 후에 온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뉴욕에 유행하던 게 한 2년쯤 후에 일본에 유행하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에 한 10년 후에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진짜 갭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실업 해결도 한 2, 3년 후면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일본이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실업이 해결됐잖아요. 저 그래서 딱 그 정도로 버틸 정도만 몸집 불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좀버. 네. 예,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저 재밌었으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네. 우리 저 결방공지 했는데 거기에 또 루루님이 네. 또 한 해 동안 잘 재밌게 들었다고 댓글을 결방공지에다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루루님 덕분에 뭐 학문 청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숙연해지네요. 비대는 룰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부담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헐레벌떡 나오면서 역대급인데? 내 생각에는. 뇌각 있잖아요. 아니야, 나 이거 있잖아요. 재미없어서 이거 재밌네. 그래 난 다 재밌다고 생각했지 내가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토상이었습니다.